즉 우리가 추도라고 했을 때 추도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를 표함으로써 죽음과 직면하게 하는 과정인데, 이 야스쿤이라는 시설은 죽음을 슬픔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랑스럽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곳이 되어 있었던 거죠. 즉 그래서 자식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신이 되어 있었다고, 거기에 천황이 가줌으로써 내 자식의 죽음을 평가해 줌으로써 이들의 그 자신의 슬픔이란 걸 잊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스쿠니는 몇 가지 특성이 있었는데, 일본의 이후에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은 수많은 전쟁을 하게 됐어요. 먼저 청일전쟁을 하게 되고 1895년이죠. 그리고 타이완 출병을 하게 돼요. 이게 청일전쟁이 끝난 다음에 동시에 청일전쟁 이후에 청나라가 졌기 때문에 이때 이 청나라는 일본에게 막대한 전쟁 배상을 하게 됐고, 이 배상 중에 하나가 조선에서의 이권을 포기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타이완이라는 섬, 지금 대만이죠. 대만이라는 섬을 일본에 주게 된 거죠. 즉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대만은 1868년 되죠. 1868년 이후부터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보다 약 15년 정도 더 큰 50년 정도 넘는 식민지를 갖게 된 거고요. 타이완 출병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후에 우리가 쉽게 큰 것만 해도 1905년에 러일 전쟁을 하게 되는 거고, 1910년 한국을 합병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31년에 만주사변, 37년에 중일전쟁, 41년에 아시아태평양 전쟁, 즉 길게는 10년에, 짧게는 5년에 한 번씩 일본은 계속 전쟁을 하게 됐던 거예요. 이 수많은 전쟁에 많은 젊은이들이, 남자들이 이 전쟁에 가게 됐고, 그렇지만 이 많은 전쟁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본은 계속 이 국민들의 전의를, 전쟁을 한 의식을 고양시키지 않고서는 이 전쟁을 수행해 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랬을 때 이 야스쿠니는 이 전사자들을 이 야스쿠니에 합사를 함으로써 이 전쟁이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해왔던 거고, 야스쿠니는 이러한 전의를 향상시키는데 하나의 큰 효과를 내고 있었던 기구였던 것은 사실이에요. 즉 죽은 자들을 신으로 모셔가지고 여기에 합사를 한다라고 해서, 또 여기에 매년 봄과 가을에 천황이 와서 그들의 위령을 해줌으로써 이들이 단순한 죽음이 아닌 신으로서 대접받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좀 더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전쟁은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 다 아시아 각국에 대한 침략 전쟁이었고, 일본이 제국지와 근대 산업화를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있었던 것들이죠. 이들은 결코 물론 국가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지만 많은 부분은 침략 전쟁에 동원된 사람들이었고, 이 속에 그들의 어떻게 보면은 희생이 있었다고, 그것들을 위령을 해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야스쿠니에서는 그런데 좀 몇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자 그렇다면은 이 천황을 위해서 죽었는데 메이지 천황을 위해서 죽은 병사들이라고 했지만, 야스쿠니에서 이 메이지 천황을 위해서 죽었다고 했을 때, 자 일본을 위해서 죽은 병사들은 에도 시대,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출병을 했을 때 그때도 많은 일본군 병사들이 죽었을 거고, 그렇지만 그들은 야스쿠니에 있느냐? 그들은 야스쿠니에 없는 거죠. 즉 이 야스쿠니에 있는 혼이라는 것들은 메이지 유신의 메이지 천황을 만들기 위해서 죽은 영혼들만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 이전에 에도 시대라든지 이런 전쟁은 일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의 특성인 거죠. 천황을 위해서 죽은 군인들이 메이지 유신 1853년 이후부터 1945년까지 죽은 병사들만이 야스쿠니에 들어가 있고, 그 숫자가 246만 6천이라는 혼이 거기에 하나의 영혼으로서 신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메이지 유신을 만든 사츠마 초수 중에 사츠마의 두 명의 유명한 정치가들이 있어요. 한 사람은 오쿠보 토시미츠라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라스트 사무라이로 유명한 사이고 다카모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오쿠보 토시미츠와 사이고 다카모리는 함께 메이지 천황을 만든 것이 사실이고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켰는데, 이후에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들의 의견이 서로 갈리게 돼요. 즉 많은 메이지 정부에 반대하는 막부 세력들이 아직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은 사이고 다카모리는 이들의 불만을 외부로 바꾸기 위해서 조선 출병, 즉 정한론을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오쿠보 토시미츠는 지금은 이 정한론을 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부국강병을 해가지고 우리를 나라를 강국으로 만든 다음에 이후에
예, 혹시 정한론으로 한국을 출병하면 하더라도 지금은 이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결국 이 둘, 메이지 유신의 영웅인 이 둘이 의견이 대립해버렸고, 이 의견의 대립이 아주 격렬했기 때문에 이것을 마지막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시 메이지 천황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메이지 천황은 이 두 사람 중에서 이 사이고 다카모리가 아닌 오쿠보 토시미치의 의견에 동의를 했고, 결국 정한론을 주장했던 사이고 다카모리는 그대로 다시 가고시마로 내려가서 어떻게 보면은 천황제에 반대하는 세력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 오쿠보 토시미츠가 정군, 즉 천황의 군대를 끌고 이 반역 군대인 사이고 다카모리를 진압하러 갔던 것이 일본에서 유명한 서남 전쟁이었던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결국에는 이 사이고 다카모리 세력들이 저항을 했지만 지게 되죠. 일본에서는 유명한 술 중에 미소년이라고 하는, 비쇼넨이라고 유명한 일본 이 가고시마의 술이 있어요. 이 미소년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사이고 다카모리에게는 따르고 있는 많은 젊은 군인들이 있었어요. 즉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신라의 화랑 관창이라고 할까요? 이런 세력들의 젊은 이 미소년들이 결국 이 흠모하는 사이고 다카모리에 의해서 많이 죽었고, 그들의 죽음을 위령하기 위해서 이름이 지어진 게 미소년이라는 술이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에는 이 사이고 다카모리가 하나 영웅으로 돼 있었죠. 마지막 사이고 다카모리는 결국 자기가 할복 자살을 하게 됨으로써 끝나는 건데, 즉 그런데 이 사이고 다카모리는 지금도 라스트 사무라이로 일본인들이 존경하는 가장 유명한 사무라이의 한 사람이지만, 이 사이고 다카모리는 야스쿠니에 합사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황을 배신한 결국 역적이 되었기 때문에. 즉 그렇다면 메이지 유신에 싸운 병사들만이 아니고 천황을 배신한 군인들은 절대 야스쿠니에 합사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후에 이 천황을 위해서 죽은 많은 병사들이 1945년까지 약 246만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전전과 전후까지도 계속 45년 8월 15일 이후에도 천황은 봄과 가을에 자기를 위해서 죽은 병사들을 위해서 계속 이 예제를 지어줬고 거기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문제가 되어 있던 것들이, 즉 쉽게 말하면은 이 A급 전범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좀 생기게 된 거죠. 좀 A급 전범을 저희들 좀 설명하기 전에 이 야스쿠니 구조에서 한 가지 좀 더 인식을 해야 될 것은, 이 천황이 전전과 전후에도 계속 추모를 했다는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은 즉 어떤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자식이 산에서 그냥 죽었으면은 아무 소리도 못하는 그냥 개죽음이 되었을 거다. 그런데 내 아들이 전쟁에 가서 죽었는데 신이 되었다. 신이 되음으로써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내 자식은 신이 됨과 동시에 국가를 위해서 죽은 자식으로 추앙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자랑스러움으로 느껴지고 있다. 즉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시 개죽음이 아니고 신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로 자랑스럽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어 있던 거죠. 즉 우리가 추도라고 했을 때, 추도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를 표함으로써 죽음과 직면하게 하는 과정인데, 이 야스쿠니라는 시설은 죽음을 슬픔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랑스럽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곳이 되어 있었던 거죠. 즉 그래서 자식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신이 되어 있었다고, 거기에 천황이 가줌으로써 내 자식의 죽음을 평가해 줌으로써 이들의 그 자신의 슬픔이란 걸 잊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도쿄대학의 다카시 데츠라는 교수는 이 야스쿠니라는 시설은 슬픔을 기쁨으로 만드는 연금술 같은 장치를 해왔다. 이게 그 많은 전쟁 속에서도 계속 자식을 내보내게 되는 이 구조로 일본은 전쟁을 해왔던 것이고, 이것이 전후에도 많은 자식들이 돌아오지 않고 유고를 찾지 못해도 천황이 계속 전후에도 봄과 가을에 이 예제를 지어주고 지금도 신으로 모셔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전의 전쟁에 대해서 혹시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은 이것을 잊고 천황이 신으로 숭배해지고 있고, 주변에 당신의 자식이 신이 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는 것을 통해서 이들은 계속 전쟁을 잊고 살고 온 이러한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전후에 전쟁 책임을 묻지 않았던 이 속에 문제가 되어 있던 것들이 이 A급 전범 문제가 여기서 생겨버린 거예요. 도쿄 재판을 통해서 전범으로 사형을 받은 이 A급들, 이들이 사형을 당했고 결국 1978년에
이들이 야스쿠니에 합사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된 거예요. 근데 이들은 전에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이 아닌데, 근데 야스쿠니에 합사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야스쿠니의 룰은 천황을 위해서 전쟁에서 죽은 병사들인데,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전쟁에서 죽지 않았지만, 특히 도쿄 재판에서 전범이 되었지만 야스쿠니에 합사를 시켜버린 거죠. 물론 이들은 천황을 위해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원래 이 일본 전쟁의 책임자는 천황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천황이 도쿄 재판에서 사형을 받았어야 되는 건데, 천황은 기소에서 면제가 됐기 때문에 이 A급 전범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의 수상이었던 도조 히데키, 이들 A급들이 천황을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 보호수의 생각에서는 천황을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들이 야스쿠니 합사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도쿄 재판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연합군의 이 일본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짓겠다고 하는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이면서 일본이 이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는 스타트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연합군의 이 기준을 일본은 꼭 인정을 했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전범이 합사가 돼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 천황은 과연 이 합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것이 하나의 또 포인트이기도 한데, 밑에 있는 사진에 토미다 메모라고 있는 건데, 이 토미다 메모는 뭐냐면, 토미다는 천황의 비서였어요. 천황의 비서가 남긴 메모에 A급 전범이 합사된 이후 천황은 한 번도 참배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1978년 이후에 현재 즉 쇼와 천황, 89년에 돌아가 죽은 쇼와 천황, 그리고 또 지금은 생전 퇴임을 한 이 아키히토 지금 상황 천황, 이들은 한 번도 이 78년 이후에 야스쿠니를 가지 않았던 거죠. 물론 지금 퇴위를 한 아키히토 천황이 마치 평화주의자이고 아버지의 전쟁에 대해서 반성을 했기 때문에 야스쿠니를 안 갔다라고 평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천황과는 78년 이후에 전범이 합사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A급 전범이 있다는 것은 쉽게 예를 들은 것처럼 히틀러가 있는 곳에 일본 천황이 가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 참배를 한다는 것은 이 전쟁을 미워하는 거고, 포츠담 선언을 거부하는 거고, 동경 재판을 거부한다는 해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를 가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이 천황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금 야스쿠니는 불합리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건데, 우리가 수상들이 지금 현재 야스쿠니를 참배한다, 수상들이 참배를 하는 것은, 즉 아베 수상이 가고 고이즈미 수상이 가고 또는 뭘까요, 나카소네 수상이 갔지만, 야스쿠니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수상들이 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수상들이 오는 것은 오히려 야스쿠니의 본 정신과 어긋나는 거고, 이들이 와가지고 즉 야스쿠니의 룰을 따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야스쿠니가 제일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 천황이 다시 오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지금 현재 정치가들이 야스쿠니를 가고 있는 과정들은 단지 하나의 천황이 가기 위한 길을 만들고자 하는 제스처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일본의 야스쿠니의 전후의 가장 큰 존재 방식은 천황이 가야만 야스쿠니의 본래의 모습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